12월 16, 2009년도 12월 16일에 제가 아산병원의 피부과에 이제 군인 신분으로 있다가 다시 가서 뭐 교육받으러 잠깐 가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레전트 대상으로 했던 건데 지금 보면 되게 조잡하게 했는데 그때는 이건 만든다고 또 시간 많이 들었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저 이제 특히나 이제 피부과 영역의 용어들이 엄청 그러니까 그 의학 교육을 받는데 너무 힘든 점이 용어가 많아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일부는 보면은 질병명 자체를 다 암기하기가 힘든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질병명마저도. 그러니까 내과나 이런 데는 조금 그런 게 조금 적은데 피부과는 진짜 용어가 많거든요. 그리고 그 용어들이 거의 라틴어 그리스어예요. 그래서 이제 제 그런 관점에서 제가 저 후배들을 위해서 이제 한 건데 요거는 크게 세 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제 결국은 이제 여기서 강조했던 건 스토리텔링. 그 당시 제가 이게 2009년도였으니 이때 뭐 이런 뭐 영화들도 있고 그랬거든요. 그 뭐 이 사람이 조안 롤링인가? 이 사람이 뭐 해리포터 시리즈도 막 이렇게 많이 했었고 그다음에 그 당시 이제 만약에 히트를 쳤던 게 야사이야마의 동물원이라고 일본에서 아마 그 배재현 선생님 아마 아실 겁니다. 뭐 예, 이런 예, 관련 노래도 많고 이 이야기 많이 했었어요. 그때. 그때 그 당시 한번 히트치고 그랬어요. 예, 책도 나오고 뭐 리더십 관련된 이런 데서도 뭐 거의 쓰러져가는 동물원이었는데 이거를 새롭게 이제 개념을 바꾸고 직접 참여하는 어떤 그런 동물원, 직접 뭐 그 동물들한테 뭐 다가가서 뭐 먹이도 주고 뭐 이런 식으로 그 스토리를 만들면서 이게 회생을 했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럼 영화가 된 것도 있었고 결국은 스토리텔링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뭐 비즈니스에도 성공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여기 뭐 수학 공부가 즐거워지는 뭐 20가지 이야기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할리우드 애니메이션의 스토리텔링 전략 뭐 이런 것도 뭐그 당시 아마 스토리텔링이 아마 교과서 밖 기묘한 수학 이야기 이야기요. 아 여기 지금 또 나오지 않습니까? 이야기로 배우는 박사님 요즘에 이야기밖에 남는 게 없다고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래서 쭉 연결되고 결국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게 스토리텔링이 이렇게 뭐 스포츠, 뭐 문학, 만화, 애니메이션, 영화, 뭐 우리 보통 책 하나 나오면 만화 나오고 뭐 애니메이션 나오고 영화 나오고 또 뭐 게임 나오고 계속 뭐 디자인 나오고 계속 울거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부도 좀 그런 관점을 통해서 물론 이제 제가 하는 어떤 이런 게 되게 작은 어떤 시도지만 실제로 저희도 그 뭐 생물학이나 의학병서 너무 재미없거든요. 너무 재미없게 가르쳐요. 박사님 그래도 자기가 그 내용을 체화해가지고 막 그 침 튀기면서 하는데 교수님들은 그냥 감정이 이입되지 않고 그냥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쏟아 내놓는데 보통 그런 얘기 하거든요. 한 2주 강의 들으면 수능 정도 분량이 돼요. 의과대학 그 강의 분량이요. 그냥 거기 막 치여가지고 막 헤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레전트들한테 강의했던 거는 이걸 스토리로 해서 한번 풀어보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일본 2년차 전공이 되게 똑똑한 친구들이 많은데 영어 단어를 표현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두 번째, 고린도 건축 양식에 관련된 피부과 용어. 세 번째, 라면 제조시 꼭 있어야 하는 거. 이게 또 이제 생물학 이렇게 쭉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불쌍한 장발장과 관련된 뭐 이런 거. 그래서 관련된 영어 단어 및 의학 용어를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쭉 보시면 여기 지금 여기 빠졌다. 이렇게 해서 2년차 전공의들이 되게 똘똘했어요. 이 친구들이. 정말 다재다능한 거예요. 뭐 노래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발표도 잘하고 여기 보면은 벌세타일이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이게 VR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 유니버스라고 유니버스가 우주를 뜻하고 유니버시티가 되면은 그게 대학이 되잖아요. 왜 그렇지? 이유가 뭘 것 같습니까? 우리 선생님들 의견. 유니버스하고 유니버시티. 이거 보통 우리는 보통 사람이 그러니까 죽으면 이제 돌아가셨다고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우주의 원래 근본으로 돌아갔다. 이게 우리 한국의 전통적인 정성 같은데 이제 서양 사람들 생각에서도 우주가 이렇게 돌아가는 데는 한 가지 이게 공통된 어떤 그런 패턴 원리가 있을 거라고 아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니가 원이란 뜻이고 월스가 이게 돌아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된 단어인데 이제 그 라틴어로 하면 VRTERE 돈다, 돌아간다라는 뜻이고요. 볼세탈이 이게 다양한 쪽에 이런 뭐 능력이 있는 이런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었는데 뭐 운동도 잘하고 뭐 이런 식으로 저기 발표도 잘하고 이게 교수님 해가 푸카연이었는데 이렇게 개그맨처럼 이렇게 하고 그랬습니다. 관련된 단어 이제 의학 용어 중에는 버시콜러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버시콜러는 이걸 분석해보면 VRS하고 컬러 두 가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뭐 이제 이 거미 종류 같은데 이렇게 거미인데 이게 컬러가 되게 다양하지 않습니까? 뭐 이런 걸 뜻하기도 하고 또 나는 뭐 베리게이트라는 단어 쓴다고 하네요. 근데 이제 의학에 관련된 피부과 관련된 질병에 에피트리아시스 벌시콜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특히나 이제 몸에 이제 땀이나 기름기가 많은 친구들이 일시적으로 이제 곰팡이 비슷한 그런 게 이제 몸에서 이제 자라면서 이게 특징적으로 그 자라면서 그쪽에 있는 아마 그 멜라닌 요런데 멜라닌 세포라든지 뭐 요런데 좀 해가지고 좀 뭐 안 좋은 영향을 줘가지고 피부 색깔이 좀 얼룩덜룩해져요. 얼룩덜룩해져가지고 피부 색깔이 막 이렇게 하얀색 조금 뭐 밝은 부분, 뭐 어두운 부분 이렇게 겹쳐 있는 그런 모양. 그리고 피티리아시스는 거기서 이제 각질이 떨어져 나온다는 뜻이거든요. 각질이 막 떨어져 나오는 질병인데 색깔이 다양하다. 이런 데서 버시쿨러라는 이런 단어를 씁니다. 그럼 이쪽 넘어가나? 잠깐만요. 이게 지금 네, 이렇게 쓰고요. 요거는 우리가 벌텍스라고 하는데 벌텍스가 우리 저기 이마 쪽에 우리가 뭐라고 하죠? 우리 저기 가마라고 하나요? 우리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저 머리카락 이렇게 소용돌이 응, 치듯이 이렇게 응. 나오잖아요. 그냥 가마라 그러죠. 머리 가마. 네, 그 부분이 머리에서 제일 높은 부분이거든요. 이거 원래 뜻은 이렇게 휘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원래는 버텍스라는 게 이렇게 쭉 연결이 되어 있고요. 요거는 또 의학 용어 중인데 큐티스 벌티스 자이라타가 우리 자이러스라고 어머니 같은 것 같은데 이게 돌아간다라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자이러스 벌틱스 자이라타 이게 한번 찾아봐야겠다. 이게 피부에 어떤 그런 선천적인 어떤 기형이 있어가지고 우리 뇌 모양처럼 피부가 이렇게 울룩불룩하게 올라오면서 이렇게 도는 모양을 보이는 어떤 특수한 어떤 유전 질병인 것 같습니다. 큐티스 볼티스 자이라타라고 해가지고 이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넘어가서 고린도 건축 양식. 고린도는 현재 어느 나라에 위치하는가? 어디 위치? 그리스요. 네, 그리, 그리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요것도 쭉 찾아 이게 고린도 성에 한번 가봤어요. 예전에 가보셨다 그랬죠 아마. 예, 네. 고린도 성에 한번 가봤어요. 그래서 갑자기 생각하니까 그때 그 저 중학교 때 저희 그 세계사 가르치는 여자 선생님 되게 너무 예뻤거든요. 그래가지고 다른 공부는 안 했는데 애들이 세계사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했었어요. 그래서 과거 기억을 되돌려가지고 예. 그 그리스의 그 건축 양식 크게 세 종류가 있었어요. 그때 막 외웠거든요. 아, 코린 코린트식, 이오니아식, 또 하나 있는데 하나 까먹었다. 코린트식, 이오니아식, 도리아식인가? 하여튼 뭐 세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고린 코린트 양식에 고린도서가 먼저 있죠. 고린도 교회에 보이는 사도 바울의 편지라고 돼 있는데 코린트는 어디에 있냐? 코린트가 이 흐려 잘 안 보네. 에게 하여튼 여기 이제 다 보이는구나. 고린도가 여기 있네 지금. 네, 여기 이오니아 있다. 이게가 예, 예. 고린도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근데 거기 코린트에 가면 그 여러 가지 건물들이 있는데 거기 가 보면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그 세 가지 코린트, 이오니아 뭐 해가지고 세 종류 중에서 이 코린트 양식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건물을 세워지는데 여기에 그 저기 기둥 부분 있잖아요. 기둥 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그 나무 잎 모양이 새겨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은 에칸투스라고 이제 풀이 있는데 풀잎 모양을 여기다가 새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게 이제 보면은
이제 피부과에서 에이칸토시스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용어가 이제 어떤 피부에 어떤 자극이 되든지 해가지고 피부에 표피층이 두꺼워지는 그런 걸 나타내는데 이제 예전에 이제 학자들이 보니까 거기에 이제 표피세포들이 막 모양이 이제 알칸투스 풀린 모양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에이칸토스 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어의 에이칸타 침이 있는 잎에서 유래된 명칭이고 전설에 의하면 BC 5세기 아테네 그리스의 아칸타 침이 있는 잎에서 유래된 명칭이다. 전설에 의하면 BC 5세경에 아테네의 조각가 칼리마코스 그리스의 아칸타 잎에서 유래된 명칭이고 전설에 의하면 BC 5세기에 뭐서 해서 이걸 문양으로 삼았고 요게 이제 뭐 로마 아칸토스는 로마 아칸토스 로마나 비잔틴의 주두 장식, 주두가 메인 셰프트인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주되는 어떤 기둥 거기에 장식으로 이제 많이 쓰였다고 하고 유럽 대부분의 공예 의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렇게 돼 있고 근데 요게 여기 나왔죠. Suggesting the lips of the acanthus as in Corinthian capital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피부가 평상시보다도 실제적으로 이제 여기에 이제 여기 보면 H&E 스테인이라고 그래가지고 보통 H&E 스테인이 기본적인 그런 우리 저기 보통 저희가 세포를 띄어가지고 조직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기본이 그 H&E 스테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헤마톡실린 에오진이라고 그래가지고 헤마톡실린은 이게 이제 산성인 물질의 결합을 잘하고요. 에오신은 알칼리성의 결합자라는 특징이 있는데 특히나 이게 지금 짙은 보라색으로 보이잖아요. 핵하고 이런 부분이 다 짙은 보라색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진하게 보이는 요 부분 위에 맨 바깥에 지금 좀 확대해 보면은 요 지금 여기 지금 이게 뭐라는데 이 지금 이게 여러 가지 이 각질이 막 찢겨져 보이는 부분 있잖아요. 찢겨져 보이는 부위는 예, 예. 요 부위가 이제 각질층의 맨 바깥층이거든요. 그러니까 표피층의 맨 바깥층 각질층이고요. 여기에 이제 표피 세포들이 이렇게 있는데 정상보다 지금 화살표된 부분 있죠. 요 정도가 원래 정상적인 그 높이여야 되는데 바깥에서 긁든지 또는 염증이 있든지 하면은 또는 사막이 감염되든지 하면 이게 밑으로 해가지고 이게 깊어집니다. 이게 지금 요거를 보통 에이칸토시스라고 이제 의학 용어를 쓰는데 쉽게 얘기하면 여기에 이제 우리 프리클셀이라고 해서 아까 그 에이칸토스 문양이 세포 모양이 좀 뾰족뾰족한 모양이라고 그랬잖아요. 요 이름 이 진한 저기 보라색으로 본 부분이 되게 두꺼워졌다. 이거를 에칸토시스라는 이제 저 질병명을 쓰는데 이게 원래는 에칸투스 풀린 모양을 따서 지은 것이다. 요걸 거의 다 피부과에서도 모르는 경우 되게 많아요. 이런 식으로 에칸투스가 뭐 쥐꼬리 망촉과 혹시 이런 거 한국에서 보신 분이 혹시 있습니까? 이런 거 비슷한 거는 뭐 곳곳에 있는 것 같은데 엉겅퀴 비슷한 것 같아요. 예, 그래요. 예. 은근기 같은데. 그렇습니까? 음. 예. 그하고 비슷한 아마 사촌인 것 같습니다. 아마.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라면 제조 시 소맥분, 밀가루와 함께 가장 중요한 것은 답이 보이시죠? 팜유 아니에요? 팜유? 예, 팜유입니다. 팜유. 자, 팜유하고 관련된 의학 용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원래 뭐 스토리 따지면은 원래 그 농심이 1위가 아니고 삼양이 1등이었잖아요. 그러다가 다 아시겠지만 그 공업용 우지 파동이 일어나면서 원래 이제 그 저기 원래 이제 라면에서도 원래는 그 저 신격호 회장 동생이 그 원래 그 저 롯데 삼강인가 뭐 롯데라면을 먼저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 이제 이름을 농심으로 바꾸면서 이제 신격호 회장하고 이제 떨어져 나와가지고 해가지고 만든 게 롯데라면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했던 게 보면은 그 저 팜 오일 가지고 이제 튀겼다고 하더라고요. 이분 이름이 뭐였죠? 이 누구였죠? 이거 김이갑. 김이갑 씨. 예, 예, 예. 뭐 여기다 야자라고 또 붙여놨네. 야자라면 고급라면 롯데라면.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오일팜 추이고요. 여기가 이제 거기에 그 열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열매를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뭐 기름을 추출해가지고 아마 그걸 가지고 튀기는 것 같은데요. 요게 이제 저희가 생각하면 맨날 나오는 거거든요. 팔미틱 애시드. 요게 탄소가 16개짜리거든요. 16개짜리. 이게 쭉 봤더니 이게 팔미틱 애시드가 결국은 보면은 CH로 해서 쭉 돼 있다가 맨 마지막에 COOH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요걸 우리가 어, 사슬형 탄화수소, 하이드로카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쭉 들어가서 제일 적은 거가 지금 보니까 COOH. COOH가 이게 뭐죠? 그 저기 폴믹 애시드. 탄소 한 개인 산. 탄소 두 개가 되면은 CH3COOH 해가지고 이게 그 뭡니까 저기 아세틱 애시드. 탄소 세 개가 되면은 뭔지 피부르산이죠. 피부르산. 피부릭 애시드. 아니요. 탄소 세 개가 되면은 여기가 CH3, CH2, COOH가 되면은 이게 프로피오닉 애시드가 되거든요. 프로피오닉 애시드. 아마 저 파이루빅 애시드는 CO 이중결합이 하나 더 있어야 됩니다. 아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렇게 돼가지고 C 다섯 개 돼가지고 다 명칭이 쭉 C 다섯 개, 여섯 개 계속 명칭이 있거든요. 그러다가 16개가 중요한 게 일단은 맨 처음 요거보다 더 고분자인 저기 탄화수소로 가는데 일단은 팔미틱 애시드까지가 아마 그 세포질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마. 그 다음에 더 붙이는 거 아마 미토콘드리아 들어가서 하나 아마. 배정 선생님 맞습니까? 저도 헷갈리는데 지금. 네, 맞아요. 네, 그렇죠 아마. 네. 네, 그래서 팔미틱 애시드가 이 생화학에서 엄청 중요한 거더라고 일단은. 예, 예.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팔미틱 애시드에서 탄소 18개가 혹시 그 저기 저 세츄레이티드 패티 애시드 탄소 18개 뭔지 혹시 아십니까? 탄소 18개가 스테아릭 애시드거든요. 그러니까 스타리. 똑같은 예. 예, 팔미틱 애시드하고 똑같은데 오른쪽에 C가 하나 더 붙은 거예요. 스테아릭 애시드가 돼 있고 그 스테아릭 애시드에서 거기서부터 이제 복잡하게 이제 우리 저 화면 많이 나오거든요. 이중결합 들어간 거. 한 개가 들어가는 게 그 한 개가 더 그러니까 탄소 18개 이중결합이 위치가 아마 거기 뭐 이제 그 아마 대강 정해져 있는데 한 개 들어가는 게 뭐지? 올레이ಕ್ 애시드 한 개, 두 개가 들어간 게 리놀레이크 애시드, 세 개가 들어간 게 리놀레닉 애시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올레이크 애시드는 원래 올리브하고 어원이 같더라고요. 올리브에서 추출한 뭐 그 기름에서 이제 기원이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리놀레이크 애시드는 그러니까 린시드 오일이라 그래가지고 아마 그러니까 아마 저쪽 음. 그 인도 쪽하고 해가지고 저쪽 그 아라비아 이쪽에 아마씨는 짜서 이제 기름으로 먹고 그 섬유 부분 해가지고 우리 무슨 옷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 우리 삼배하고 뭐 다 그런 마 계열이니까 아마 더 친척되는 저 식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있고 황마도 있는데 그래서 그 린넨이라고 용어가 있습니다. 린넨이 그 우리 그 아마인가 황마인가 거기서 이제 그 섬유를 추출해 가지고 천을 만든 건데 그게 이제 그 아마 아랍 쪽이 아마 저기 의학이 맨 먼저 발달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우리 린넨은 보통 이제 의료기관에서 하얀색 천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뭐 더 씌우고 하는 걸 린넨이라고 보통 우리 얘기를 하거든요. 민간인들도 혹시 린넨이라는 용어 혹시 씁니까? 혹시 씁니까? 혹시 뭐 린넨? 의료 옷, 쪽에 옷, 린넨, 린넨. 옷, 옷 옷감 종류잖아. 옷감. 옷감 린넨이라고 쓰는 것 같은데? 씁니까? 예. 옷과 관련해서. 그래서 팔미틱 애시드가 매우 중요한데 중요한 건 스테아릭 애시드도 사람들이 왜 스테아릭 애시드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중결합이 들어가면서 그 녹는 점이 좀 낮아지거든요.
농점이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스테아릭 애시드는 다른 똑같은 탄소 18개인 올레익 애시드, 리놀레익 애시드, 리놀렌직 애시드보다 상온에서 고체로 있을 가능성이 좀 더 높아요. 그래서 스테아릭 자체가 스테레오하고 어원이 같거든요. 스테레오의 원래 뜻이 고체란 뜻입니다. 스테레오가. 그래서 예전에 별표 전축 천일사 해가지고 70년대 막 그때 저기 오디오 막 광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스테레오라는 게 입체 음향이라는 뜻으로 그때 썼었어요. 그러니까 왼쪽에서 들리는 거랑 오른쪽에 음을 분리해가지고 양쪽이 다르게 들린다. 근데 원래 스테레오라는 뜻이 원래 고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액체는 그거는 형상화하기 힘들고 이렇게 뭐라고 이렇게 지칭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고체가 되면 우리가 형상화할 수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스테아릭에서부터 그런 뭐랄까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테아릭 애시드라고 이름을 졌대요. 쭉 보니까 팔미틱 애시드, 스테아릭 애시드, 그다음에 또 뭡니까 올렉 애시드, 리놀레닉 애시드, 아라키도닉 탄소 20개 들어가면 아라키도닉 애시드잖아요. 아라키도닉 애시드인가 그래가지고 근데 그게 이제 실제로는 우리가 참기름이나 들기름에 다 섞여 있는데 그 비율이 어떤 경우는 8미터 게시드 비율이 더 높은 기름이 있고 어떤 거는 그 중에서도 리놀레 게시드나 올레 게시드 비율이 높은 거가 있고 그러니까 그거의 조성에 따라서 다른 거지 실제로는 다 한꺼번에 섞여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8미터 게시드 이렇게 일단 알고 계시면 결국에 팜트리에서 기원한 것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이제 의학 중에서 팔마 에리세마 해가지고 손바닥이 이렇게 크게 되는 그런 질병이 들어있고요. 왜 팔목 근데 그 팜이 왜 손바닥이 된 거예요? 그거는 저도 좀 헷갈리네요 지금. 아마 이제 손바닥 모양이 먼저이고 아마 야자나무 잎이 손바닥에서 이게 우리 이 라인이 쭉쭉 돼 있잖아요. 그 모양하고 비슷해서 아마 팜트리라고 지은 게 아닐까 아마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마 지금 손바닥이 명칭이 먼저 있었고 그거 모양하고 비슷한 거에서 팜트리라고 지었던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팔모플란타 케라토더마라고 해가지고 어떤 유전적인 요인이나 이런 거 해가지고 손하고 발바닥이 이게 케라토더마 이게 각질층이 두껍게 되는 이런 거. 그다음에 팔모플란타 피츠라고 그래가지고 발바닥 손바닥 이런데 각질형처럼 되면서 좀 이렇게 그쪽에 파여있는 듯한 그런 모양을 보이는 이런 질환이 잠깐 이게 또 이게 어떻게 되지? 잠깐만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트리페팜스 이런 발바닥이 두꺼워지는 이런 또 질환이 있고요. 예전에 컴팩에서 나왔던 소형 핸드폰. 컴퓨터를 컴팩이라고 했던 것 같네요. 사람 이름에도 팜이 있네요. 자, 그 다음은 넘어가서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 장발장 감옥에 있었던 기간 혹시 아십니까? 19년 있었다네. 19년. 19년이겠네. 네, 19년이래요. 응. 근데 이게 프랑스어로 레스 미저러블에 이게 S는 발음이 안 되나? 레는 발음은 레요, 레. 네, 레고, 레스 미저러블스. 이건 더예요, 더. 이제 던데, 더 플러스 형용사. 던데 아마 이게 여성이 레로 쓰던가 여튼 그래요. 그래서 레는 뒤에 네, S는 발음을 안 하고 그냥 레가 더 미저러블. 그렇죠. 어, 그래서 이게 영어의 더 미저러블처럼 더 어, 플러스 형용사에서 추상명사 내지는 어, 여러 그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음, 그래서 여기 미저러블이라는 단어가 불행한 사람, 공공자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이제 보면은 그렇죠. 빵 하나 훔치고는 죄수 엄청 더럽게 없는 놈, 불쌍한 놈. 이게 그 뜻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비참한 사람 이런 뜻이죠, 미저러블. 네. 그게 의학용어로 또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음. 미저리라고 예전에 영화 있지 않았습니까? 영화. 그때 무슨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이 남자를 어디에 감금해 놓고 그랬던 영화 같은데. 네, 미저리. 그러니까 미저리 자체 뜻이 불행, 고통, 비참한 신세 이런 뜻이고요. 이게 미들 잉글리시는 미저리, 이렇게 쭉 연결되고요.
스튜던트니 그 마이저라는 단어가 있더라고. 마이저, 구두쇠, 어, 수전. 수전노. 근데 원래 뜻이 불쌍한 놈이라는 뜻이에요. 원래는. 그러니까 뭐 불쌍했어요. 불쌍하니까 그냥 구두쇠가 된 거지. 돈이 그쵸. 없으니까. 조금 있으면 죽는데 그 네. 며칠 있다 죽는데서 그거를 돈을 이제 붙들게 안고 있으니까 뭐 이런 거. 쭉 들어갔더니 이런 단어가 있더라고요. 의학 이게 당뇨병 할 때 쓰는 거, 이게 뭐야? 미절, 이게 미절, 미들이라는 게 홍역이네. 홍역을 뜻하는데요. 이게 예. 일명 또 루벨라라는 또 단어도 있고요. 뭐 점원 또 그거하고 또 관련되는 게 점원 미즐이라는 또 단어가 있고 점원 미즐은 또 루벨라라고 해서 또 우리 하고 있는데 근데 쭉 봤더니 이제 원시인들이 보니까 어 사람이 막 온몸이 빨갛게 되면서 막 정신 못 차리고 있다가 뭐 어떤 경우는 죽기도 하고 살아났는데도 이제 뇌 기능에 문제가 생겼든지 뭐 이제 여러 가지 후유증이 있든지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뭐 몇천 년 전, 몇만 년의 원시인들이 뭐 세균에 의해서 그런 건지 바이러스에 그런 건지 몰랐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 이 하늘이 무슨 뭐 벌을 내렸나 보다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운이 없는 놈, 뭐 이런 뜻으로 아마 미즐이라는 걸 해서 이제 통칭했던 지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항상 모든 게 이제 애들한테도 사과라는 단어를 하나 같이 쳐주면 나중에 사과하고 비슷한 거 뭐 배가 됐든지 복숭아 다 애들이 이제 그 용어를 모르는 경우는 전부 다 사과라고 지칭하지 않습니까? 아마 질병명도 막 그렇게 온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말라리아라는 질병명도 실제로는 말 에어라는 뜻이거든요. 나쁜 공기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로마 시대 때 해가지고 대규모의 인원들이 강가라든 이런 데 야영을 하고 나면은 이상하게 이제 막 열이 오르면서 병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말라리아라는 질병명이 지어졌는데 실제로는 뭐 그렇게 따지면 전부 말라리아 아닌 게 없죠. 전부 다 이제 뭐 공기에서 전염되는 거 되게 많으니까. 아마 미질이라는 용어도 원신들이 생각했을 때는 아, 이거 되게 하늘이 내린 벌이라든지 뭐 이런 게 아닐까 해서 지어진 것 같습니다. 미질이라는 용어가. 네. 홍역에 그리고 지금은 뭐 홍역도 별로 생기지도 않고 대부분 예방접종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뭐 우리 예전에 선전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홍역의 강 뭐 이래가지고 애들이 그거 뭐 어렸을 때 많이 사모하고 하는 게 열성 질환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쭉. 근데 이런 얘기를 미군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걔들도 모르더라고요. 그냥 우리 한국 사람이 한국어 잘 모르듯이 걔들도 뭐 영어를 잘 모르더라고요. 그다음에 여기 레프로시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것도 아마 요걸 다시 한번 찾아봤어요. 레포 자체가 이게 아마 저기 어, 늑대 뭐 이런 거하고 연결되는 것 같은데 이게 레프로시라는 게 원래는 이게 나병을 뜻하거든요. 나병을 뜻하고 여기 보면은 chronic disease caused by infection with an acid fast bacillus라고 했잖아요. 애시드 패스트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 저기 그 염색을 하는데 세균 같은 거 대부분 이제 우리 조직 염색을 하는 세균이라는 거 할 때 특징적으로 해서 이게 그 산에 잘 견디는 게 이 특징적인 이 저기 그 우리 저 결핵균이라든지 나균의 그런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마이코박테리움 메프라이가하고 마이코박테리움 메프라이가 나균의 원인균이고 마이크로박테리움 튜버클로시스가 결핵균의 원인균이거든요. 두 가지가 사촌이에요, 사촌. 네, 네. 그렇게 돼 있고 예전에 아마 이렇게 버림받고 뭐 이랬던 이게 레프로시라는 게 이제 나병이라는 뜻인데 이건 제가 다시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결론 핵심은 이렇게 돈다, 롤스, 볼트, 에칸투스, 에칸토시스, 파모일, 팔미티게시드, 미저리, 마이저, 미저 이렇게 연결된다. 그래서 레퍼런스는 아까 말씀드렸던 요거하고 요거 저기 예, 예. 요게 이제 그 저 미군 중령이 저한테 선물했던 책이고요. 그다음에 인터넷 들어가면 메리엄 웹스터라고 해서 뜨거든요. 인터넷 어플도 있고 인터넷 들어가시면은 메리엄 웹스터 쳐가지고 여기다가 거기 치면은 거의 그 관련된 어원을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메리엄 웹스터 요거는 이제 메리엄 웹스터 그냥 그 온라인으로 하는 거는 돈 안 내고 하는 거는 그냥 쓸 수 있고요. 어, 예,
어브리지드 에디션이 이거는 돈 내야지 하고 있거든. 저기 볼 수 있거든요. 이거 돈 뭐 아마 1년에 얼마인가 내면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는데 저도 뭐 대부분 요즘 위키피디아하고 또 다른 데 잘 나온 게 많기 때문에 저도 구독 신청은 안 하고 그냥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면 하시면 좋겠습니다. 재밌으면서도 어렵네요. 아, 어렵습니까? 예, 재밌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예, 예. 근데 다 기원을 따라가면 다 연결되기 때문에 예, 팔미티 게시드도 거의 다 모르더라고요, 사람들이. 어, 자, 기록은 중지하겠습니다.